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포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앞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과 또 박산준 대표님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 또 여러 가지 사례 공유 많이 해주셔서 뭐 시간 관계상 저도 그런 사례 위주 또 해외 사례 위주 또 필립스의 기술 사례 위주를 준비했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절반 이상 선생님들이 디지털 트윈인데 왜 필립스가 왔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20여 년간 본사 이제 선행연구소에서 저희가 의료 신기술 영역, 빅데이터나 인포메틱스, AI, 그리고 뭐 웨어러블 등등 다양한 부분에 저희가 투자를, 연구 개발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AI 특허 순위가 전 세계 6위를 선점했습니다. 근데 6위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IT 기업이나 전자기기 기업이고 헬스케어 기업에는 저희가 좀 유일하게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책과제로 다양하게 의료 신기술 영역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병원 이제 선도 모델 과제에서도 상당히 그 필립스의 의료 신기술, 특히 미국과 유럽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고도화된 K 신기술로 이렇게 과제화가 많이 된 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이제 클리니컬 커맨드 센터이고 병원 대 병원에 또 의료진 대 의료진의 의료 협진을 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 협진이 뭐 규정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약 500개의 병원에서 이런 커맨드 센터 기반의 의료 협진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환자 빅데이터 이제 미믹이라고 하죠. 아마 빅데이터 중환자 데이터를 연구 개발하셨거나 AI 연구를 하신 분들은 미믹이라는 플랫폼을 잘 아실 텐데 복지부에서도 이제 미믹을 K-미믹이라고 해서 좀 진화된 것을 과제화했습니다. 2년 전의 사례인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좀 서울대병원과 그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저희 해외 사례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좀 제공을 해드려서 사업에 이제 파트너로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됐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단에 있는 모든 로고들은 대한민국의 헬스케어 국내 기업입니다. 스타트업들입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CDS AI를 연구 개발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지원한 바도 있고요. 또 디지털 병리, 디지털 패솔로지죠. 디지털 병리도 저희가 전 세계 마켓시어 약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미경 판독하는 것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또 AI가 또 리전이나 또는 셀 카운팅을 도와서 병리사 선생님들의 정밀한 그 워크플로우 드리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 인재 양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각 의과대학의 융합학과를 개설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산학연병 융합대학원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몇몇 대학병원에서 초대를 받아서 기술 교류나 해외 또 레퍼런스 사이트 방문 등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개의 대학병원이 작년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필립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자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저희가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한국의 의료 병원들 또 교수님들의 또 디지털 기반의 연구 개발 니즈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 스타트업, 국내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어서 일종의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AI 알고리즘들을 그 병원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도 연구 개발을 하시고 또 거기서 잘 검증되고 또 식약처 등록까지 된 것 알고리즘들이면 저희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영역이나 또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해외의 밸리데이션, 클리니컬 밸리데이션도 저희가 교두부 역할도 해드리고 또 나아가선 투자도 실질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언론에 공유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제 루닛의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고 또 작년 초에 같은 경우 메디픽셀이라는 국내 스타트업인데 시리즈 A 할 때도 저희가 상당히 본사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같이 저희가 호흡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메디컬 트윈이죠. 복지부에서 또 이제 메타버스, AR, VR 또 메디컬 트윈 관련해서 과제가 이제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 금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과제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개념적인 얘기는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뭐 디지털 트윈이 사실은 뭐 간단한 개념으로는 뭐 EMR, 랩 데이터 또 이미지 데이터 모든 이제 환자 정보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또 그걸 컨솔리데이션, 인테그레이션 해서 가상 이제 메타버스나 가상 현실의 그 하나의 트윈을 만드는 거죠. 아까 설명도 다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트윈이 아까 앞서 그 박상준 대표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시뮬레이터, 특히 트리트먼트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트리트먼트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지컬 또는 인터벤션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 또 신약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신약 테스팅을 했을 때 디지털 트윈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 건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하나의 이제 비디오인데, 지금 이제 그 카디악 엔지오 장비 인터벤션 시술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시술하시는 교수님께서 지금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홀로렌즈에 나타나는 엔지오 영상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이탈 사인 데이터 또 초음파 기기 모든 것들을 이제 플랫폼에 연계시켜서 홀로렌즈로 보시는 건데 결국은 이건 이제 AR 같은 거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인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카디악 인터벤션 시술을 하실 때에 가끔 이제 스페셜 케이스들이 있죠. 그 베슬이 너무 좁거나 또 얇거나 할 때 파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 시술하기 직전에도 이러한 그 가상현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이때 그 가상현실에서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나오나요? 예. 여기 그 노란색으로 컬러 코딩이 입혀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이제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와이어나 또는 스텐트를 넣었을 경우 이게 파열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또 도와드리는 겁니다. 컬러 인디케이터로요. 물론 이제 좀 더 위험해지면 주황색, 빨간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보조제, 서포팅 역할이지 의료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계 기반의 또 딥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이 프리딕션을 하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시술하시는 교수님들은 조금 더 커셔스하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또 다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와 또 다른 시각을 할 수 있는 그 참고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예전에 수년 전에 보시면 정밀 의료, 프리시즌 메디슨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왓슨의 IBM 왓슨도 있었고 또 닥터 앤서 국내에서 닥터 앤서도 나왔는데 이 프리시즌 메디슨 플랫폼이 사실은 저희 필립스에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버드 암센터의 데나 파버 암센터 또 MD 앤더슨 등등 저희가 이제 트라이얼과 클리니컬 밸리데이션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왜 프리시즌 메디슨을 말씀드리냐면 프리시즌 메디슨은 정말 많은 이제 암 환자 데이터들 NGS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EMR, 랩, NGS, 지노믹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국은 이 환자를 어떻게 트리트먼트 하는 게 좋을지 라디오 테라피를 해야 될지 등등을 레커멘데이션을 이제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레커멘데이션 기반으로 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모탈리티 레이시든 리커런스 레이시든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줘서 이 트리트먼트에 를 할 경우 채택을 할 경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시뮬레이션이기는 해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제 제약 쪽이나 물리 쪽이나 방사선 치료 쪽으로 하는 거지만 시술 영역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아까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 디지털 트윈은 결국은 좀 더 액티브하고 프랙티컬한 시술을 하는 데의 시뮬레이터다. 라고 봐주시면은 좀 더 개념이 뚜렷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영역에 아까 플로어 질문 말씀 주셔서 제가 공교롭게 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공유드리면 온콜로지 영역에서도 당연히 서지컬과 인터벤션 영역은 당연히 디지털 트윈이 활용이 다 됩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 테라피 쪽에서도 디지털 트윈 활용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어떠한 각도로 얼마의 양의 선량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3D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D나 또는 물론 3D도 가미를 하지만 좀 더 정밀한 그러한 그 3D, virtualized 3D 기반으로 그 플래닝과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지금 기존의 트리트먼트 대비 조금 더 정밀성과 안정성이 좋아지겠죠.
뭐 카디악 영역이 이제 인터벤션이 영역인데 베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뉴로 영역, 그리고 또 MSK 영역은 이제 정형외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서지칼 쪽인데 서지칼 플래닝을 하실 때에 대부분 이제 2D 기반 이미지를 많이 하세요. 물론 3D도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이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타임 컨수밍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 메디칼 IP의 엔비디아 같은 그런 파워풀하고 퍼포먼스가 좋은 플랫폼이 나온다면 그러면 서지컬 서전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빠르게 또 이런 플래닝이 쉽게 된다면 디지털 트윈이 이제 서지컬 플래닝 할 때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트윈, 이 멋진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긴 그 여정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각 과에서 그 각 환자별로 랩 데이터든 EMR 데이터, 뭐 소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좀 영상의학과의 기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MR 이미지든 또는 CT, 뭐 초음파, 엑스레이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 또 뭐 퀀티피케이션, 또 어노테이션도 달아줘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3D화 하는데 다양한 툴들이 또 필요하고 정말 많은 이제 그 데이터 셋업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과정이 먼저 선행이 잘 되어야 디지털 트윈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상당히 벌써 유럽과 미국에서는 1세대 R&D 연구과제를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나의 이제 카디악 사례인데 어블레이션 플래닝을 할 때도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한 그런 사례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MSK 영역이 있죠. 정형외과 영역인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MR이나 이제 CT 또는 엑스레이 이미지들을 퓨전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상의 환자를 만들고 여기에 모션을 또 입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환자가 1년이든 3년이든 7년, 10년 후에 지금 상태의 슬관절 상태에 보행을 계속 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은 언제쯤 올 건지 몇 년 후인지 또는 이제 그 재건을 해야 된다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진단을 했을 때 모니터링, 팔로우 모니터링을 하고 상태를 봐가면서 재건 수술 타이밍을 잡자라고 이제 아마 환자분들 대부분 안전하게 그렇게 가이드를 주실 텐데 이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한다면 내년에 이제 그 재건해야 될 가능성이 바로 눈에 보실 수도 있고 또 그 가설 하에 또 이제 그 담당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환자를 어떻게 플래닝을 할지를 또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환자한테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트리트먼트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대부분 이게 그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또 2D 이미지 기반의 이제 3D화하고 또 여기에 또 페이션 데이터가 말씀드렸던 EMR과 랩 데이터도 같이 또 연계를 시켜야 되는 또 어려운 테크니컬 영역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이미지는 3D 아까 이제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게 있다면 이건 이제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에서도 그런 비슷한 플랫폼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 이제 그 기기 회사와 이런 파트너십을 토대로 만든 그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는 또 뉴로 트윈이라는 아주 또 야심찬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좀 더 정밀하게 또 트리트먼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게더링 연구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EMR 랩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데이터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솔팅 또 데이터들을 캘리브레이트하고 또 리파인도 하고 이미지 퓨전도 하고 등등의 데이터 빌딩 과제를 아마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작년에 조금 이제 데이터 쌓는 그런 과제를 이미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이러한 그 정부 과제 아까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아웃컴 위주로 하고 있고 차근차근 이 디지털 트윈을 빌드업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셋 구성을 하는데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병원에는 또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모델로 갔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 하기 위해서는 저희 필립스 단독 기술로는 당연히 어렵고요. 지금 보시는 사례와 같이 저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도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김재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지털 트윈이 홀바디로 가려면 너무 머나먼 미래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organ이나 아나토미, 특정 아나토미 위주로 하나씩 페이즈 단계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의 또 접근법입니다. 저희도 뭐 다양한 그러한 그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툴들 가지고 있고요. 또 물론 메디컬 IP도 많은 솔루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미팅을 예전에 해봤는데 저희가 없는 툴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메디컬 IP에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파트너십을 한번 모색을 해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 다 된다면 미래의 EMR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건 그냥 MVP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환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미지로 이 환자가 만약에 와서 뭐 뉴로 환자, 카디악 환자일지 딱 클릭을 했을 때 이 환자의 진짜 이미지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떤 트리트먼트를 또 설정을 했을 때, 플래닝을 했을 때 어떤 스탯 기반으로 가능성이 있고 어느 리스크가 있는지도 하는 그런 EMR이, 물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트윈은 좀 더 서지컬, 인터벤션, 트리트먼트 쪽의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프리시즌 메디슨은 좀 더 이제 그 케어 방법, 어떻게 이제 트리트하는 걸 레코멘드하는 그 전 단계라고 봐주셔서, 나중에는 프리시즌 메디슨과 디지털 트윈이 이제 병합이 된다면 이제 좋은 그 치료 방법이 레코멘드가 될 것이고, 그 방법으로 디지털 트윈에 실질적으로 트리트먼트를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정말 그 이상적인 환자 치료 또 환자 수술 트리트먼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좀 간단하게 했고요. 나중에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필립스에 문의를 주시거나 또 초대를 해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